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건설앱 콘업 개발사 CMX의 이기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콘업 웹이나 일부 건설의 미래는 어떻게 오고 있는가? 그 중에 스마트 건설 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스마트 건설의 미래가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건설의 콘업의 UI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성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좀 더 멋지게 이런 웨비나 행위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네요. 이쪽은 좀 약하네요. 이해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비대면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 이런 게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슈로서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피셜이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 머물러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사태를 보면 외출 금지령까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비대면 상황에 가면 일을 하지 말자는 거냐? 건설에서 어떤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느냐? 스마트 검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격 검측이 아니고 A라는 어떤 특정 공간에 있을 때 시공자가 검사를 하고 감리자한테 검측 요청을 보내고 이후에 감리자가 그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체크리스트라는 걸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같이 동시에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마트 검측이 모바일 대 모바일로 이제 이런 혁신적인 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콘업 비대면 스마트 검측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CMX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쟤들이 매일 스마트 건설의 시작이고 앱 하나로 모든 공사 서류고 막 떠들고 있는데 과연 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왜 스마트 건설인가,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 건설을 추창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PCR들 또는 이런 공식 기관에 나온 부분들을 장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스마트 건설을 가기 위해서 건설사에서 취해야 될 해법은 뭐냐, 그리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총알맞이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선도로 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더 나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약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새로운 점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스마트 건설앱, 대한민국 넘버원 스마트 건설앱 전문 회사입니다. 2013년도부터 이런 모바일 관련 건설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최초로 공사 감리 앱을 출시했고 아키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스케일업해서 콘업을 내놓고, 올해는 다시 이 콘업하고 아키엠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레벨업 시켜가지고 이제 UI를 새로 정리하고 정말 건설 사업 관리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서 내놓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저는 건축사고 기술사입니다. 건축사고 기술사입니다. 현장의 기술자죠. 그리고 설계 업무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축사 사무소를 접고 모바일 IT 회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타겟이 건축물 현장조사, 공사감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고객들이야 뭐 현장에 있는 모든 기술자입니다. 아주 많은 특허와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사가, 기술사가 또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막 감정에서 좀 나름대로 뭐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에서 그냥 그래 뭐 머물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또 이런 까지 하려고 그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건축사가 기술사가 이런 IT 개발자들하고 같이 스마트 건설앱을 만들고 있냐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설의 미래는 바로 스마트 건설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능한 개발자들을 영입을 해서 스마트 건설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드맵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 건설앱이 단순히 그냥 건설 현장의 어떤 이벤트를 기록하는 이런 용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도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AR이 들어갈 거고요. 빅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AI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현장을 로봇가 자동 검증하는 시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결국은 어떤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서 계속적인 기술적인 추구에 의해서 거의 가능해질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 건설, 뭐 4차 산업시대, 도대체 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일단 우리 건설 산업 조금만 좀 들여다보시죠. 건설 산업 GDP가 6% 정도의 120조 규모입니다. 옛날에 뭐 10몇 프로 넘었다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분야들이 선진국이 되면서 건설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은 뭐 전년와 비슷할지 몰라도 수주 현황은 160조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체가 13,000개, 건설업에 등록된 업체가 한 12,000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13,000개 정도 되고 전문 건설업체가 65,000개 정도,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도 한 12,000-13,000개를 보는 겁니다. 그럼 한 9만 개 정도 업체들이 있는 겁니다. 건설산업 전체에서 돌아가면 물론 여기에 인테리어나 또 여러 가지 뭐 조그만 업체들 가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지 않은 분야인 겁니다. 건설업 자체는 없어질 수 없는 분야 아닙니까? 쇠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더 고도화될 겁니다. 임금이나 이런 모든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현재 2020년의 건설 경기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아니, 국가가 그 나라가 성장을 해서 선진화된 시기로 접어들면 건설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모든 선진국 사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건설, 이제 개발 위주의 시대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일본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게 멈추는 겁니다. 건설이 멈추면 모든 게 멈추는 건데 멈추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죠. 지금 건설은 그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는 꺾였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좀 고도화시키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제화된 겁니다. 물론 건설 현장에서 새벽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시간을 들이고 또 돌간으로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52시간 지켜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 솔직히 뭐 건설 현장에서 최저임금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건설에 아무래도 그 현장의 기능공들 노임 단가는 최저임금보다 높겠죠.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최저임금, 주 52시간 여러 가지 압박, 경영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 건설 분야에서 각종 클레임이나 하자 소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집을 다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AS하고 유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분쟁으로 가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건설 경영에 아주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은 정리를 하면
경기는 꺾였고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은 안 좋아지는 거죠. 그 근로자의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건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원가가 나간다든지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당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공기는 지켜야 되고 품질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는 하강되고 주 52시간 근무에 최저임금 상승에 여러 가지 환경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방식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스마트 건설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가치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경쟁력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입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 혁신 기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 나오잖아요. 쭉 VR, AR 이렇게.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시공 쪽 이쪽입니다. 시공 쪽. 모듈화 자동화적 현장 관제. 현장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거냐. 이게 드론을 가지고 하는 수도 있지만 실제로 드론을 하면 기계에 할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하고 이 몇 개 분야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 또는 건축 여러 가지 골조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거냐. 이 부분이 스마트 건설로서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장표는 삼정 KPMG 2018년 3월호 자료입니다. 이슈 모니터. 건설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어떻게 할 거냐. 건설산업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쭉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모바일 기기, 시공 감리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공 자동화 실현이 필요하다. 이거는 개념적인 이야기겠죠. 좀 더 들어가는 표를 보면 시공 현장에서 태블릿, PC나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헬멧으로 건축 도면 확인, 수정하는 기능. 이런 밸류체인이 스마트 컨스트럭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밸류체인이죠. 지금까지는 시공, 사람을 때려 넣어가지고 빨리 지어주는 그런 시공 능력이 중요한 건설에서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스마트한 기술로서 스마트 현장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이 주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시대. 이런 이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컨스트럭션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의 밸류체인은 스마트 건설기를 도입하는 그 업체들한테 간다는 그런 공식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주 좀 KPMG라는 데서. 문제는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가는 아주 개념적인 방향성이나 지표를 삼는 것은 아주 좋다 이거죠. 좋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는 게에서 찾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뭘 할 거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왜 회사들마다 각자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니까. 우리는 스마트 건설을 이미 도입해가지고 모두 끝났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존 방식 따라하는데 우리는 전혀 문제 없어. 직원들이 다 막 밤새서 하려고 그래. 돈도 안 받고. 걱정하지 마.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다 떼내고 현재 우리나라 건설에서 현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기록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를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수기식 기록이라는 겁니다. 또는 기록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지금까지 안 해도 별 문제 없었으니까. 말로 하고 밴드로 그냥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빨리 해 이 정도 보내고
뭐 체크리스트 적어야 되면 들어가서 PC에서 적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출력에 사인하고. 아니면 하드카피로 출력해서 현장에 들고 가서 직접 체크하고 하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 기반은 수기식 기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수기식 기록의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현장에 가서 공간에 이동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여러 가지 현장을 또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든지 외우든지 또는 뭐 수기를 어디 뭐 적든지 적겠죠. 또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겠죠. 뭐 안전 점검 여러 가지 뭐 자체 이런 각 종목별로 하겠죠. 각 파트별로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서식을 정리하는 거죠. PC에도 업로드도 하고 또 사진첩도 만들고 일지도 쓰고 검수 요청서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서식 보내고 받고 이걸 한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저는 순차적인 업무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업과 외업으로 구분이 되고 순차적으로 전 단계가 있어야 후 단계가 가능한 거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사진 찍고 이런 내용들과 다시 PC 작업하고. 근데 PC 작업이 정보화된 작업은 맞기는 맞죠. 근데 과연 그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PC 작업은 정보화 작업, 수기식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작업은 수기식 작업에 얽혀 있다는 거죠. 출력에서 또 서명을 해야 되니까 스캔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스마트 건설이 필요한 이유에서 스마트 건설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그냥 이기상이가 그냥 막 떠드는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국토교통부나 또 여러 가지 삼성캡이 세계적인 컨설팅 경영 컨설팅 업체에서 야 이제 건설은 더 이상 이런 데는 안 돼. 스마트하게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문제점을 딱 하나만 든다면 수기식 기록 방식이다. 수기식. 스마트폰에 노트로 적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수기식이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수기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법은 뭐냐? 도대체 그걸 좋아. 야, 100%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니는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뭔데 임마.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이겁니다. 지금 1800년대, 1900년대 해외에서 선진 근대화된 건축 기술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일제시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본격적으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건설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 이 클립보드에 적는 방식은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1985년부터는 PC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타자기로 옛날에 막 이렇게 치던 시대에서 PC라는 게 들어와서 문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9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제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들어오면 모바일 스마트폰이 나타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획기적으로 키운 거죠. 그리고 지금은 웨어러블 IoT 웨어러블 막 이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술의 진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건설 현장에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 전화기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옛날 폰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기술의 진보에도 무색하게 우리가 현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를 기록하는 방식은 수기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 건설 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모바일 CM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정부에서 스마트 건설로 지금 로드맵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스마트 건설 앱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좋아. 그럼 너희들 도대체 뭐야? 저희들 솔루션이 있는 것. 콘업입니다. 원래는 빌드업이었는데 상표 등록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빌드업은 내부적으로 종합건설이 쓰는 메뉴로 정하고 콘업이라고 브랜드명을 급히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빌드업이라는데 갑자기 콘업이나 하시는데 이 상표 등록, 콘업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빌드업이 상표 등록이 실패했습니다. 출원 공고까지 해주고 특허청에서 갑자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거는 상용화된 건축 공법 용어니까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지를 당했습니다. 콘업은 국내 최초 개발되고 국내 유일의 스마트 건설앱입니다. 현장 관리 방식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스마트하게 현장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각 현장의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현장의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정보, 도면, 공사 내용의 기록, 그리고 실시간 검측 체크리스트 작성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 정도야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다중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현장이 10명이잖아요. 그럼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감리자와 예를 들어 시공자라면 이 사용자가 시공자라면 감리자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감리자와 협업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검측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저희들이 최초로 다 개발한 기술이고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콘업에서는 완성을 한 거죠. 아키엠이라는 게 있고 빌드업이라는 게 있고 코업이라는 게 합쳐져 가지고 로그인 창을 하나로 두고 감리나 CM은 아키엠으로 들어가고 시공자는 빌드업으로 들어가고 전문 시공 공사업체는 코업으로 들어가고 펀치리스트는 사실은 개발은 돼 있는데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최초로 개발한 게 바로 체크라고 건설 현장 건축 감정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 건설 현장에 이 콘업이란 대형 이 솔루션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펀치리스트를 기다려야 됩니다. 약간 체계가 좀 틀려가지고. 자, 그러면 검측이 협업이 가능하다고 뭔 소리지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측 체크리스트는 이제 이 전문적인 용어죠. 기술 파트에서 건축 시공 파트에 있는 분들만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드카피, 출력물이잖아요. 이 프로세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 제가 스캔해 놓은 겁니다. 수기식으로 작성을 해 놓고 체크를 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걸 확대하면 여기 이쪽입니다. 시공자가 서명이 되어 있고 감리자가 또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관이 되고 스캔해가지고 나중에 파일로 정리가 돼서 사용승인을 할 때 검측 체크리스트를 1번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제출 안 해도 됐습니다. 감리자가 보관을 하고 감리자가 그걸 개런티하면서 서명함으로써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자의 서명 플러스 체크리스트, 품질 관련 서류, 공사 추진 실적 서류, 또 공사 변경, 설계 변경 종합 대장, 각종 사진, 동영상을 다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세움터에, 국토부에. 그게 건축법 시행규칙 19조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출하면 되지 하시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제가 좀 더 정교하게 다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시공자 입장에서 체크리스트 하나만 해보시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야 되고 사진,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콘크리트 칠 때는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요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보낼 때는 갑질로서 검측 요청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먼저 시공된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죠. 무작정 체크리스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정을 진행한 부분이 내가 검사를 다시 협력업체들이 시공한 철근 100원 이런 걸 딱 보고 이상이 없다. 결속선하고 더 묶어. 배관 간격을 좀 더 맞추고 스페이스 더 고우고 청소하고 맞춰놓고 내가 확인하고 오케이 됐을 때 다시 뭐 과장이 있는데 감리단에 보내. 검측서. 그럼 사진대지하고 막 만들었어. 서식을 만들었어. 사진첩도 만들고 막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출력을 했어. 다시 감리자가 시공자가 서명하고 그리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보내면 지가 날개가 있어 날아갑니까? 그 서류들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고 가야 거기에 서명을 또 할 거니까 감리자가 CM이 맞잖아요. 감리자에서 받았어.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다시 뭐 현장에 만날 수도 있겠죠. 체크하고 이상 없다. 아니 또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나오면 수정을 시키고 오케이. 거기에 이제 비로소 서명하고 정리하고 공고리 이제 검측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럼 스캔하고 여러 가지 도면하고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보관을 하고 서명해서 다시 시공자한테 줄 거 주고 자기들 보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의 공정에 대한 검측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기식 기록인 거예요. 수기식.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리 해야지. 뭔 소리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 않습니까? 아키엔과 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자가 콘업을 쓰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이 수기식 모든 업무를 콘업 태블릿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PC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모바일로 정리를 해서 그냥 전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확인을 하고 태블릿 감리자 나와서 또 현장에서 정리하고 검측 통보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바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비대면이 되느냐? 시공자가 1층에 가가지고 스라브 검측 다 하고 자기가 보내고 감리자가 그 다음 와서 하면 되잖아요. 안 만나고 시간대를 틀리게 해가지고 그 비대면 스마트 검측 가능하다니까요. 서류 갖다 주고도 되잖아. 그러니까 서류 갖다 주는 그 순간에는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큰 동영상 1기가 2기가짜리도 0.1초 만에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 검측 협업입니다. 저는 우리 건설 현장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주장일지 모르겠지만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는 좀 이따 다시 또 해외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데 지금 하면 뭐가 효과적이야? 뭐가 이점이 있지? 무엇이? 라고 되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순차적 업무 방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도 16단계입니다. 현장으로 갔다가 쭉 조사하고 사진 찍고 검사해가지고 다시 본사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보고 만들고 주고받고 하려면 그래서 이게 아주 주고 나는 거죠. 16단계입니다. 이게 만약에 현장에서 서서 현장에서 조사하고 다 끝나버린다면 페이퍼리스가 되는 거죠. 하드카피가 없으면서.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의 단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업무 단축이 가능한 거죠. 업무 단축이. 순차적 업무가 동시공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 단축이 가능한 거죠.
이 나중에 만들어야 될 서류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건설 분야에서 현장 조사하는 방식이 순차적 업무의 수기시기에 노동 집약도가 아주 높습니다. 리더타임 뭐냐? 보고서를 만드는 시간들이 현장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PC에서, 노트북이나 PC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현장에서 업무를 들고 와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다 보니 그만큼 만드는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점검 서식이 템플릿에 되어 있고 모바일에서 작업을 하고 클라우드에서 협업, 동시공학적으로 협업이 되고 또 추후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을 더 받는다면 저는 생산성이 아주 높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업무 시간이 줄어들고 사무실 와서 PC로 다시 만들어야 될 일들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입 노무량이 줄어드는 거죠. 투입 노무량이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원가가 줄어드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생산성 향상에 대한 가치 혁신입니다.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투입 인원을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투입 원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대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 품질 관리 검측 서류가 작성 자체가 아주 간소화되는 겁니다. 작성하는 양은 똑같은데 그 업무를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시공사진이나 동영상은 실시간 업로드가 되고 서류 송수준 단계가 없어지는 거죠. 비대면 검측 업무도 가능한 겁니다. 안전관리 역시 작성하는 게 간소화되는 거죠. 긴급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안전 알림의 효과를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률이 아주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안전관리 효율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문서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 하드카피가 최소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클라우드에 페이퍼가 다 올라가니까. 하드카피 출력이 최소되고 그럼 스캔하고 복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문서를 수발신하는 시간도 줄어드는 겁니다. 문서 보관도 필요가 없잖아요. 분실할 우려도 없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생산성 있게 문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노무량이 축소되고 시간이 줄고 하드카피 비용이 저하되고 재작업률 한번 이게 동시작업이니까 한 번 입력한 정보가 끝까지 흘러가는 거니까 재작업 정보를 수정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딱 그대로 딱 끝나고 또는 협력업체나 하도업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협업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죠. 이게 생산 측면이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측면.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드카피 정보로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스캔하면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관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어떤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지도 쓰고 여러 가지 기록을 하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 찍고 그걸 공간이나 시간대별로 분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볼 수 있는데 1번이 저는 현장과 본사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정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방향을 보면서 정렬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A라는 현장, 본사에서 A, B, C 현장을 보면 즉각적으로 현장에 대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A는 지금 이렇게, B는 저렇게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없으면 거의 맞춰서 긴급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구는 긴박한 상황이고 광주는 지금 조금 여유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환자를 광주로 보내가지고 하고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분리되어 있다면 광주하고 대구가 전혀 교류도 없고 정보가 없다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병실이 남고 여기는 병실이
부족해. 보낼 수 있다. 달빛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금방 간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사소통,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경영의 능동성, 오자가 있네요. 능동성이 있는 겁니다.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좀 더 모이면 빅데이터가 양이 많아서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설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 당장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건물이 730만 동, 730만 동 되는 건축물의 40%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시공 과정의 데이터부터 그대로 가져가서 시설물 관리가 연결된다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하드카피 출력물 제출하고 끝나고 이런 거 생애 이력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건설 현장의 준공 단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새로운 건물 인수받고 또 이게 3년 뒤부터 정기 점검하고 긴급 점검하고 이런 상황 흘러가는 거죠. 시공 과정의 데이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생산성을 가장 높여주는 부분이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기대 효과일 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그리고 현장의 문서 관리 측면에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많고 생산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공자가 데이터를 정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렬. 우리가 저는 골프를 잘 못 치지만 골프에서 그린에 공을 올리려면 어깨와 발선을 타겟을 얼라이먼트를 타겟과 맞추잖아요. 그래야만 스윙을 했을 때 공이 그 근처로라도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방향을 에이밍이라고 그러죠. 잘못 쓰면 공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현장과 본사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경영을 가는데 능동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의 정렬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 스마트 건설 앱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데이터의 정렬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건설 앱 아키엔과 콘업을 적용해서 쓰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근거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사님 저 새끼 맨날 스마트 건설을 떠들어 샀는데 외국은 어떠냐 이죠. 외국은 미국의 스마트 건설 앱 현황입니다. 미국은 스마트 건설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콜라보레이션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CB 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컨스트럭션 테크 마켓 맵이 2018년도에서 건설기술 100대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런 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 위에 보면 프로코어, 플랜그리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소프트웨어라는 게 아예 테마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된 거죠. 그만큼 빠른 겁니다. 코로나는 근데 좀 처리하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테라닷컴이라고 이런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앱에 대한 랭킹을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20개 회사를 정리하고 그 중에 8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공시하고 있는 1등부터 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랜그리드, 프로코아, 아코넥스 이런 게 나옵니다. 빌드 트렌드도 있고. 여기 보면 사용자가 나옵니다. 사용자. 8등까지만 더해도 여기 유저가 사용자죠. 8등까지 더해도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사용자 수를 더하면. 프로코 아코넥스는 530만 명, 프로코 220만 명, 플랜그리드 120만 명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플랜그리드 한 달 가격이 한 7만 원 일이 되는 거죠. 이게 500장 봤을 때 도면을 무제한으로 하면 훨씬 더 비싸고 1년에 한 160, 70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0만 명 이상이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셔도 미국 양키가 선글라스 멋지 끼고 이게 다 태블릿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수기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진짜 블루오션이라고,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개척하고 나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역설적으로 코로나19라는 역병이 돌면서 우리나라가 대처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아주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위가 선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처하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세히 보시면 키트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요즘 워킹 스루까지 나와서 조사하는 방법을 혁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을 조사를 하고 바로 확진자를 찾아가지고 격리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게 그 많은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건설 현장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걸 스마트 건설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수기식에 머물러 있는 아날로그적 순차적 업무 방식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동시공학적 방식, 모바일이한 스마트 건설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미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콘업, 아키엔과 콘업이 적용되기가 실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설공단에서 2020년 서울 테스트베드로 저희 아키엔과 콘업을 선정을 해서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는 6개 현장, 서울시설공단은 5개 현장,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적용을 하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검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부가 아시아 청소년센터, 세운상가 도시재생현장, 시네마테크, 그 토목 현장 3개는 제가 뺐습니다. 터널 현장도 있고 뭐 도로 현장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송도 형지 패션 글로벌 롯데건설 현장입니다. 롯데가 짓고 한미글로벌이 CM을 하고 있는 검척, 스마트 검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 실제로 아주 활성화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내 바로 지금 적용해가지고 다음 주에 교육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포스코, 양지 로지스틱스 현장입니다. 시공사 포스코고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이 또 2개 있습니다. 근데 서로는 또 모르더라고 이게. 이 포스코 양지 로지스틱스 현장에 스마트 건설 앱으로 적용이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4월 달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또 다른 건설회사 몇 군데 더 있는데 지금 아직 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 유수의 건설회사들이 몇 군데 지금 테스트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데나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시면 또는 서울시 같은 데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롯데나 포스코는 ICT 자회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못 만들어서 그러겠습니까? 방향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만을 위한 솔루션이 아니고 저희들은 스마트 건설, 이 얼라이먼트, 본사, 현장, 그리고 감독관, 또 발주처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고안이 된 앱이기 때문에 써보면 틀리거든요. 일단 감리자와 시공자가 협업을 할 수, 스마트 검척을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지금은 그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앱들은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이 자료를 보내가지고 사인을 주고받고 하는 업무를 하기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게 협업 아닙니까? 검척 협업.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대형 건설사들 말씀드린 거고,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사들입니다. 건축사들. 저희들이 맨 처음에 내놓은 제품이 2017년도에 아키엠입니다. 스마트 감리 앱입니다. 감리자가 전용으로 쓰는 걸로 지금 내놓은 겁니다. 지금도 그 제품은 있습니다. 많이 쓰고 계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콘업 내놓은 거는 그 아키엠에다가 빌드 콥을 붙여가지고 콘업을 되고, 요건 이제 건설 현장, 상주 감리자들도 있고 건설 현장에 몇십 명이 상주하면서 쓰는
대형 사업장들이 쓰는 용도고, 실제 이제 그럼 조그만 건축물 1년에 건설 현장이 착공되는 게 한 20만 개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20만 개 현장이 착공되는데 90%가 소규모 건축물, 소규모 작은 건물들인 거죠. 눈에 5층짜리 다세대 이런 게 대부분인 겁니다. 아주 큰 현장들은 한 10% 정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소규모 건축물도 쓰는 감리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2017년에 법이, 제가 아까 2018년부터 법이 바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행은 2017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들이 사용하는 앱을 저희들이 먼저 출시를 한 겁니다. 현재 2,600명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700명인데 숫자는 안 고쳤네요. 이 장표가 조금, 예. 사진은 지금 현재, 이건 작년 연말 기준이고, 업로드된 사진이 58만 장 정도 되는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엠 전국적으로 뭐 건축사들이 한 3,000명 되는데 아주 9,6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 아주 활성화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많이 쓰시죠. 지역 건축사별로 단체로 구매해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스마트 건설이 필요한 이유에서부터 실제 스마트 건설 앱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과 그리고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그 중간에 스마트 건설 앱을 도입했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모든 스마트 건설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각자 뭐 드론도 있을 거고, 또 뭐 로봇도 있을 거고, 또 IoT 여러 가지 계측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은 분야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 건설도 스마트 공종이 뭐 몇 수십 개 공종의 각 분야별로 전문 업체들이니까 그 전문 업체들의 전문 공종을 서포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서 만들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서 그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현장에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기록한 내용들을 보고하고 정리하고 이제는 국토부에 세움도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법제화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사관리 정보를 관리하고 페이프죠. 가장 초점이 법적 서식들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도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 거고 건축법에서도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 거고 그런 서류들을 서류만을 위한 서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직접 리얼타임으로 현장의 정보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만들어 나가자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스마트 건설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에 연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지금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앱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 효과 그리고 지금 스마트 건설 앱을 도입하고 있는 콘업을 도입하고 있는 이런 현장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끝나고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그럼 스마트 건설 앱이 뭐냐? 약간 너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보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